예,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위지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의 종목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경협주, 과연 2차 랠리가 시작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즘 뉴스 그리고 시장 보자면 계속 남북 경협주가 다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관련 테마,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죠. 사실 종목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수급의 블랙홀 형식으로 이제 수급을 끌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큰 테마로 보면은 그 개성공단 그리고 그 인프라 그리고 농업 비료 그다음에 철도, DMZ 평화공원, 광물자원, 대북 송전, 천연가스 이렇게 이제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종목 이름이 아니라 그 남북 테마로 엮여 있는 테마 섹터만 지금 이 정도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성공단 쪽에서 의미 있게 또는 어느 정도 실적 또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연관이 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사람들 이 개성공단 내에 입점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그룹 쪽에 대한 시너지 이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나 아니면은 그 외에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성신양해나 이제 쌍용양해 같은 이제 시멘트, 레미콘 기업들이 이제 그 인프라 쪽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철도도 역시나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이제 현대 로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랑 비료 같은 경우에는 효성 OMB, 조비 그다음에 기타 농우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비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 요 테마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과 환경이라고 그 실질적으로 환경 생태 이쪽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주를 따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되는 그런 기업인데 요게 이제 DMZ 평화공원 테마 쪽 그리고 어제장에 이제 특이하게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이제 광물 자원 쪽인데 요게 이제 그 현대상사 쪽이 아무래도 좀 가장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들어보기만 해도 워낙 많죠.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건설, 금융, 철도 이 정도 움직였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석할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체화되고 있고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던 광물자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좀 움직이면서 저희도 담당 PD와 광물자원 테마주 따로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좀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어제 광물자원 테마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거는 이제 그 정부 여당 쪽이랑 그다음에 한 언론사에서 그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이랑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 지금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랑 그다음에 한국광해관리공단 요 부분들을 이제 통폐합을 해서 가칭 한국광업공단 이쪽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자원을 개발을 하고 이쪽에 대한 그 이익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직을 구성을 하고 아니면은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좀 밝히면서 이쪽 이슈가 좀 강력하게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LG 상사랑 그다음에 현대 상사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상사 종목들 자원 개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 현대 상사 그리고 현대 상사에서 그 분할해서 이제 그 사실 브랜드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코퍼레이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와 이렇게도 엮여서 움직임이 나타나는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이거 외에도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까지 어제 상당폭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조사기관 쪽 지질조사 쪽에서 이제 했었던 2016년 자료를 가지고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게 한 3,200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른 쪽에서 조사한 거는 뭐 7,000조 이야기도 뭐 나오는 그런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광물이 안 묻혀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가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물론 주식시장이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제장에 뭐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확실히 남북 관련된 테마주들이 진짜 시장의 투급의 블랙홀이고 강하긴 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대감을 너무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자원까지 가면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 좀 고심을 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최선호주 하나만 좀 찝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최선호 섹터는 인프라 투자를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예.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시장의 수급의 블랙홀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뭐 접근하지 않고는 지금 뭐 철저히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인데요. 예.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쪽이 이쪽에 대한 언급을 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 같은 경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철도, 도로, 발전 플랜트가 좀 핵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 고용을 북한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고용을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 쪽 테마는 뭐 건설주 플러스 해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은 어떤 걸로 선정하셨어요? 종목은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설이 될 수도 있고, 인프라 쪽으로 하면 시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철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산 인프라코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철도, 그다음에 뭐 발전 플랜트를 짓더라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뭐 기초 공사가 가장 필요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뭐 굴삭기가 가장 필요한데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 이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이랑 그 이제 믹스 개선을 통해서 지금 선진국 쪽 주택 경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최선호주로 두산 인프라코어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원,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경협주 얘기를 했고요. 원래 예상에 없던 질문이었는데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와서 짧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키스트인데요. 어제 뭐 공시가 있었죠. 17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고, 디지털 어드벤처 지분 취득 소식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이게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존 배용준 씨에서 SM엔터테인먼트로 최대 주주 변경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좀 키스트가 받아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공시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한 7% 정도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 쪽, 그러니까 그 SM 쪽으로 유상증자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지분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유상증자, 그러니까 3자 변경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어드벤처 쪽을 추가적으로 그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SM 쪽으로 해서 자금을 받아서 예. 디지털 어드벤처를 인수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퀴스트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수정 하나만 해드리죠. 두산 인프라코어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케돈 일부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